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비프레스 시청자 여러분, Always Movie의 영화평론가 오동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안 보고 계신 영화, 그렇게 안 보시면 여러분들만 결국 손해인 영화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ive my life, painted it all. I think we're doing the right thing. David, I love you. You love me. We're trying to figure this out. What's his name? Derek. Because you promised me that we were going to work through this. You need to fight. You need to fight for us. 킬링 오브 투 러버스라는 작품인데요. 제목만으로는 왠지 치정살인 것 같죠? 그래서 좀 땡기신다고요. 그런데 왜들 그렇게 안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극장이 별로 없죠. 팬데믹이 조금씩 진정되고 있는 가운데 극장가 또 몇몇 작품에만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극장들이 듄과 베놈만을 걸고 있더군요. 코로나로 극장가가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비판을 좀 자제했더니 옛날 버릇 다시 나오고 있는 거겠죠. 자, 그건 그렇고요. 킬링 오브 투 러버스는 치정살인극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럴 뻔했죠. 첫 장면을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두 남녀, 특히 여자의 얼굴에 다른 남자 한 명이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마 쏘지를 못하죠. 바깥에서 인기척이 나자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마치 도둑마냥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을 치죠. 이 남자 살인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합의하에 아내인 니키하고 헤어져서 그래봤자 길 건너 아버지 집 몇백 미터 차이에 불과한 곳에서 떨어져 살고 있는 남편 데이빗은요, 아내에게 섹스 파트너가 생긴 것을 알게 되고요, 질투에 눈이 멀어가는 중입니다. 데이빗은 예전에 자신의 것이었던 침대에 이 둘이 벌거벗고 잠들어 있는 아침에 몰래 기어 들어가서 여자의 머리에 총을 겨눈 거죠. 데이빗은 결국 아내와 남자를 죽일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영화의 얘기는 너무 간단하고 또 치졸해지겠죠. 뻔한 영화가 되겠죠. 자, 영화의 배경은 유타주의 어느 근교 마을로 보입니다. 유타주 잘 아시죠? 몰몬교 지역입니다. 니키와 데이빗 부부가 아이를 넷이나 낳아 키우는 것은 아마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종교적 관습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데이빗은 일용 노동자입니다. 니키는 다운타운 법률사무소에서 시급이나 인턴, 비정규 사무직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데이빗은 마을에서 이런저런 허드렛 노동으로 생활을 이어가는데 사람들 모두 그와 그의 아버지를 잘 알고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걸 보면 꽤나 오래된 관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컨대 이런 식이죠. 데이빗이 학교를 가지 않으려는 중학생 큰딸을 억지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을 남자 한 명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쪽도 집안에 파묻고 싶은 중학생 애가 있는 모양인데요. 내 뒷마당이 아주 넓어요. 얼마든지 쓰세요. 라고 말이죠. 자신에게 하루에 $100씩 열흘간의 일감을 의뢰하는 친근한 이웃 할머니와의 대화는 더욱 다정한 편입니다. 데이빗이 이렇게 묻죠. 당신은 결혼 생활이 어땠어요?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야. 존중이지. 서로를 존중하는 게 결혼이야. 집까지 태워주겠다는 데이빗에게 손사래를 치면서 여자는 유머를 덧붙입니다. 집까지 걸어갈 거야. 도로 왼쪽 길로 갈 테니까 그쪽 도랑을 잘 살피면서 가죠. 내가 가다가 쓰러져서 거기 처박혀 죽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 대목을 굳이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요, 데이빗과 이웃집 할머니와의 대화에 이 영화의 주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 결혼은 어쩌면 두 연인을 죽이는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 인간의 삶은 결국 사랑은 죽고 결혼과 가족은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면 영화의 제목이 갖는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결혼이 사랑이 아니고 존중이라는 해탈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인생에 대한 사람들의 고민은 조금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편안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화 속 남자 데이빗은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니키와 데이빗 두 사람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고요. 곧 딸 애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터울이 꽤 나는 남자아이 셋을 줄줄이 낳았죠. 양육이 보통 일이 아닐 것이었고요. 그 과정이 두 사이를 해치거나 해칠 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별거를 택한 데에는 그보다 더 용감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서로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싶었던 것, 워낙 어린 나이에 결합한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래서 합의하에 서로 각자 너네도 해보자, 쉽게 말해서 좀 다르게 살아보자고 결정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둘의 사랑이 더 단단해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건데요. 그건 모두들 다 아시다시피 번지르르한 말잔치에 불과한 것일 뿐이죠. 이런 선택을 하고 난 후부터 데이빗과 니키의 일상은 크게 흔들립니다. 결코 편안하거나 평화롭지가 못하죠. 데이빗은 거의 매일 니키와 그녀의 남자를 죽여버릴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영화는 아주 다른 결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영화 킬링 오브 투 러버스를 보고 있으면 세상엔 여전히 젊고 신선한 그리고 새롭고 낯선 영화 작가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화는 늘 새로운 것,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고요. 그것들의 총합을 꿈꿔야 한다면 이 영화만큼 적절한 작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예측과 달리 완전히 엉뚱한 산으로 내달리면서 자극적인 장면이나 자극적인 대사와 같은 양념을 전혀 뿌리지 않습니다. 독보적인 스토리텔링과 미장센, 캐릭터라이징을 통해서 영화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감을 구축해내는데요.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영화이지만 이런 얘기야말로 거꾸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그려내고 있음을 직감하게 합니다. 게다가 사운드트랙의 사용이 아주 독특한데요. 음악이 아니고요. 소음이기 때문입니다. 해머를 두드리는 소리 같은 것, 뭔가 삐걱거리는 소음, 찻소리, 부딪히는 소리 등등입니다. 남자 데이빗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음악처럼 사용했다고 하는군요. 세상 처음으로 들어보는 영화 OST입니다. 영화가 특이함을 넘어서 매우 독창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썬댄스 영화제와 아메리칸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드에서 상을 탔습니다. 영화 속 남녀 데이빗과 니키는요, 결국 죽음 아닌 죽음을 선택하는 셈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죽음 아닌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죽는다는 얘기는 아닌 것이겠죠. 자, 그런데 영화 속 부부의 최종 선택은 과연 해결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봉합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둘의 선택은 정말 잘한 일일까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남녀들이 사랑에 대해 던지는 질문에 대한 궁극의 답일까요? 이 영화를 보는 세상의 연인들이 스스로 그 답을 찾을 일입니다. 저는 이 영화의 결말에 100% 동의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100% 이해를 하긴 했습니다. 사람들 대다수가 이들 부부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세탁기를 살 겁니다. 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고요. 이 얘기는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동진의 Always Movie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movie.